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2021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11월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겁살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거나 잃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떨때는 그 재물을 탈취당할 수도 있고 도둑을 맞거나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떨때는 그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로 재물의 손실이 따르기 쉽고 불필요한 재물의 지출이 많은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겁살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겁살운에 빌려준 돈은 받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습니다. 이 겁살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무역이나 사법계통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나 재무관계 같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조사, 감금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겁살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들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조금 강한 직업군에 속하는 군인이나 경찰 아니면 법무계통에 종사하거나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2021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식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기운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오히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재물로 인해 공경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걱정거리도 많은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선 역시 절지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더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네요.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쉽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 역할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이 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간목하고 여기 기토가 이렇게 갑기 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 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 볼 그런 가치도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갖는 그런 정도의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속하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지만은 이렇게 근록지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부간에는 상당히 불협화음도 많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비겁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형제자매의 도움도 큰 한 달이 되겠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52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계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다소 침체기가 깊어져 가지고 때로는 그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그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는 그런 운세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1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천살의 육형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천살의 육형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오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도 입을 수 있겠고 건강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되기 쉽고 심리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좀 드물고 사람들과도 화합하기 힘들어 가지고 상당히 외롭고 힘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마음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연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연살의 육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좀 들리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육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도화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 또 그런 기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짝을 찾는 행운도 많이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시기니까 화목을 다지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과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곳을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좌천이나 명태도 생길 수 있겠고, 가정에서는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바깥 나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5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17일도 같은 경우이고 29일도 역시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하루지만은 반대급부가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따르기도 쉽고요. 또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부인과나 비뇨기계통의 질병이나 수술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감정 대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6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 18일도 같은 경우이고 30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의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선거를 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영예가 따를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명예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물도 풍부하고, 또 미혼자분들은 배필도 만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7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육경이고요. 그 다음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 등도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9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거나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1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